예, 2월 11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설 전에 일주일 동안 카타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 찌라시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날부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500명까지 줄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오늘 개성공단은 바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력과 시설에 대한 철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도 북한에서 인건비 등의 정산 문제로 굉장히 귀찮게 끌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그 개성공단 전체 책임자였던 사람의 행동 자체가 너무 그 본인의 아니만 생각하는 모습을 비춰져서 모양이 안 좋았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책임자가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상장업체는 10여 곳으로 보여주고요. 그중 로만손, 신원, 인지컨트롤 등이 2013년도에도 160일간의 중단 사태 때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지 컨트롤에 대해서 안 좋게 그 회사랑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 컨트롤이라는 부분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인슈타인의 예언인 중력파가 예언한 지 100년 만에 현실로 증명이 되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서 내일 새벽 2016년 2월 12일 새벽 0시 30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지원해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등에서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중력파 검출 노력의 최신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중력파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거대한 질량의 천체가 충돌에 합쳐지면서 생긴 엄청난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면서 우주 공간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에너지 파장을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가속도가 빠르거나 중력이 강하면 진동수가 늘면서 외부 관찰자가 볼 땐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끔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던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간 여행이 가능하면 공간 순간 이동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6년 2월 10일 0시 30분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글 무인차의 인공지능도 운전자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구글이 설명한 운전자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용자가 아닌 운전자라는 개념으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로써 이제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듯합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로 정비해야 할 법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이라는 부분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그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가 폭락 후 안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북한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2에서 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2월 10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강보합 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큰 쿠션으로 작용을 해서 그 충격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000이 무너지면서 엔화의 강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화는 기술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죠. 물론 설 연휴 기간에 급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제는 그 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듯합니다. 텍사스 원유가 그 27달러 선, 브렌트유가 31달러 선, 많이 빠질 때는 하루에 8%씩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좀 보합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은 굉장히 많은 악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정유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 레포트에 보면은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뭐 수익이 좋게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